번째 순서로 우리 유한준 세종특별자치시 초대 의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같이 이런저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동하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또 그 주민들의 그 소원을 성취하는 데까지 예, 이 유한준 초대 의장님께서 그 중심에 서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 1년 초대 의회를 이끌면서 많은 소회가 있으리라고 그러는데 예, 예. 말씀해 주시죠. 세종특별자치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 시작을 해서 행정수도 이전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신행령 수도 공약서부터 신행 우의원 판결 수정안 이런 여러 가지 그 10여 년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서 그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광역 업무와 기초 업무를 동시에 실시하는 17번째 광역 자치단체로서 지난해 7월 1일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참 충청권에 있는 500만 충청인들, 또 많은 언론인들, 또 국민들께 좀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있죠.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세종시 출범을 위해서 많은 참 기초적인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아쉬운 것도 많이 있게 마련이죠. 네. 뭐좀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예.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예, 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중요한 특별자치시고 예. 그동안에 어떤 큰 성과가 있다고 하면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1년 동안에 뭐 큰 성과를 뭐 얘기한다는 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서도 제가 의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이 세종시의 발전과 세종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자족 기능 또 이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 중앙부처 기후가 60%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전에 있는 삼청사까지 합하면 65%가 중앙부처가 내려와 있는 건데 이 중앙부처가 제대로 된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세종시 발전의 그 자족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와야 되지만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은 제2 집무실이 설치가 돼야 되고 국회도 당연히 여기에 이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은 국회 분원이라도 이 세종시에 설치돼야만이 이 자족 기능과 이 행정 수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의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참 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지만서도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모든 그 중앙 정치권이라든지 행정부라든지 모든 국민들이 공감대를 얻게 돼서 그런 것들이 큰 보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수준이 아니고 지금 이제는 이제 광역의회 수준. 예, 예, 광역의회. 거기에 따른 또 그 어떤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예, 예, 뭐 당연히 이렇게 말해요. 있다면 어떤 건지 좀. 광역회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5명 의원 중에서 광역의회 경험을 가진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3분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기초의원들은 승계해서 이제 이렇게 의원이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룰적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그런 그 제도적인 면 이런 게 좀 서로 좀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하고 우리 뭐 시청 공무원들도 그 마인드가 기초 자체하고 광역 사무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건데 경험적인 예, 예. 또 앞으로는 뭐 금방 내도 그건 뭐 변화가 발전해가고 이제 되니까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예, 예.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미숙한 점이 좀 다소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아쉽다고. 속에서도 어떤 보람이 혹시 있다 생각하시면 이제 그 광역 자치단체로서 이제 새로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는 그 행정의 그 조직이라든지 뭐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위해서 많은 그 이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깃을 잡는 한 345건의 그 조례를 만들고
의원들이 좀 왕성한 그 입법 활동을 해가지고 참 전국에서 최다 그 조례 건수를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세종시가 출발하는데 참 큰 성장 동력 될 수 있도록 엄청난 의원님들 일을 많이 예, 하시는 예, 의원님들이 많은 활동을 짧은 시간에. 해주셨습니다. 예, 참. 그래서 이제 큰 일도 하시면서 또 1년을 지나보시면서 예, 예. 다소 아쉬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 혹시 그런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아직도 인식이 그런 그 광역에 대한 그 업무에 대한 광역의회에 대한 정치권이라든지 또 우리 행정적인 면이라든지 주민 재정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직 그 A형적은 광역이지만 예. 내부 살림살이는 내부는 좀 기초에 예,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게 많이 있게 마련이죠. 예. 뭐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하면은 뭐 이미 이제 대한민국의 뭐 삼척동자도 알 정도로 유명한 예, 도시예요 사실상.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여곡절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발전적 모델을 예, 가져가야 예.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예, 예. 싶은데 그 초대 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자구 노력이 많이 있을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의원 무슨 연구 모임 같은 것도 있다고. 예, 예. 우리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활동하는 이제 연구 모임 3개가 있죠. 예. 그 이제 교육, 복지, 교육에 대한 문제 있고, 예. 도시계획에 대한 뭐 연구 모임, 또 로컬 푸드에 관계된 뭐 이런 농업 의조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 모임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호응도 좋고 거기에 대한 실적도 좀 많이 좀 쌓아나가지고 있고 보람된 일을 많이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해야죠. 그래 어떤 방향으로 어떤 그 토대를 쌓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예, 참그 세종시 첫 출발에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약간 변화가 좀 있어서 선진당과 새누리당이 합당이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석 분포가 상당히 달라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갈등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의회 운영에 어려움이 겪으실 텐데 그 해소 방안 같은 걸 갖고 계시는. 이게 만나면 우선 갈등이 또 이제 시작이 뭐 말해야죠. 그래 이제 우리 의회에서 이제 자유 선진당에서 이제 새누리당으로 이제 합당되고 하다 보니까 새누리당이 8이고 민주당이 6, 무소속 1분에서 이제 반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처음에 예상했던 거하고 틀리게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대의적인 마음을 갖고 서로 화합을 해서 뭐 그런 것은 또 특별히 나타난 거 없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그 소통과 이제 화합을 노력을 해오고 의회라는 것이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활 정치로서 우리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참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우리 이제 대화 이제 정책으로 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걸러서 세종시 미래를 위한 발전을 위한 세종 시민들한테 어긋나지 않고 좀 기대에 부응하도록 있도록 노력을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뭐 정당 관계가 좀 틀리고 좀 한다 하더라도 뭐 다소 좀 뭐 의견 차이는 있고 다소 뭐 그런 뭐 경미한 뭐 마찰이 있으면 뭐 그런 거야 뭐 큰 문제가 아니고 잘 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그 의회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의정 활동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의원님들 간에 또 이제 초대 의회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많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집행부와의 관계인데 집행부와 의회가 뭐 견제 비판 기능도 있긴 하지만 집행부하고 서로 어떤 또 그 상당한 조화로운 것을 이룰 때 또 세종시 발전이 더 진취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예, 그렇습니다. 막 우리 의원님들도 그 지방의회는 사실 정당이 별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뭐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의회와 이제
집행부의 관계도 예.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예.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정책을 비판하고 정책 방향이 제대로 가게끔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노력을 하고 집행부가 잘 될 수 있도록 건전한 비판을 해서 또 사안에 따라서는 양 수레바퀴처럼 공동적으로 세종시가 궁극적으로 잘 발전하고 정상적인 건설을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에 견제와 비판과 감시와 병행하면서 서로 또 동반자적인 역할 입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를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보면은 한눈에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거든요. 예, 예. 그 건설, 건축 현장 또 새로 들어오는 건물들을 보면은 상당히 크게 변하고 있다. 앞으로 또 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별하게 그 세종시의 그 어떤 그 균형 발전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참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정 지역은 정말로 우리 옛말에 그 상전 벽해라는 말이 있듯이 뭐 예전 지역은 뭐 정말 엄청난 변화가 가져오고 발전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 그 주변 지역 그 편입적 이 문제가 공동으로 좀 균형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 지역에는 참 정부 투자가 8조 5천억에 민간 투자해가지고 22조 5천억이 투자를 하지만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잔여 지역에 대해서는 세종시장이 기존의 재원을 가지고 그 계획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어떤 그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어려운 난제인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의 계류적인 세종시 건설 특별법이 이런 것이 이제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만이 세종시의 재정권이라든지 또 조직권이라든지 또 자족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그 법안들이 통과돼야만이 세종시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중앙 정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로서 국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도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정을 해주고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종시의 어떤 균형 발전 문제, 또 그리고 또 대전광역시와 연계성 이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특히 요즘에 그 대전광역시에서도 그 과학벨트 때문에 예.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어떤 그 기능적 측면 서로 융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과학벨트의 문제가 또 대전광역시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국제 과학 비즈니스벨트가 정말로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큰 그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출발은 이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출발했지만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큰 성장 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부족한 그 기초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모든 산업 분야까지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의 큰 성장 동력에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이런 좀 사업인데 이것이 좀 방향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것을 다시 또 변질돼 가지고 경상도다 전라도까지 이게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충청권에 좀 대전 세종하고 거침지구 기능지구를 다양히 했지만서도 예산도 전부 이게 갈라져 있고 집중화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라든지 기능이 전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대로 그나마 이것을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제 계획대로 나가야 되는데 대전시에서 너무 대전만 생각하는 과학벨트가 되고 있습니다. 엑스포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기존 거점 주기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넣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된 그 거점 지구는 산업 단위로 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종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충남에 있는 그 기능지구는 그 내용 자체가 별 필요성이 없는 이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원한대로 돼야만이 그 기능지구와 거점지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모양인데 그런 예산 문제 이런 것도 거점지구는 참 뭐 3조 5천억, 뭐 5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능지구는 뭐 1,000억? 이거 가지고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충청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수도권이라든지 경상도권, 호남권한테 파워가 밀립니다. 충청도가 늘 그 소외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충청권이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사학의 시도가. 근데 이거 뭐 대전에서 그것을 대전의 이익을 위해서 충청권 공조를 파괴하는 식으로 되니까 앞으로 이런 거 충청권에 대한 공조하는 이런 문제들이 참 앞으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그래서 과학 벨트가 대전만을 위한 과학 벨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또 충청권의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에 이런 부처는 이쪽으로 와야 한다 하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세종시가 어떤 신도시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 수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중앙부처가 세종시를 오게끔 돼 있는 중앙부처는 지금 계획대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라든지 미래창조과학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업무의 소율성이라든지 또 기관 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라든지 또 세종시 정상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가 세종시에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고 청와대 제2집무실, 국회가 반드시 이 세종시에 설치가 돼야만이 명실상부한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서 또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게끔 중앙 정치 모든 국민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과학벨트가 요즘에도 정치적인 이슈로 이용해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많이 드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충청의 발전, 또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 시도 간의 역학적인 발전 그런 것들이 좀 함께 생각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러려면은 역시 주민들의 의식 구조도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은 곳이 또 우리 지역인데 예.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소하기 위한 어떤 갈등 해소 또 민원을 해결하는 어떤 특별한 보관 같은 걸 갖고 계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당초 계획대로 이 충청권에서 새로 한번 생각을 가다듬고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재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하게 원안은 민주당 야당 쪽에서 이걸 원안을 주장하는 거로 돼 있고 수정은 또 이게 여당 새누리당 쪽에서 이게 하는 걸로 이상하게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만이 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어떤 정파의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걸 새로 한번 다시 한번 정말 어떤 것이 충청권을 위하고 우리 주민을 위한 그 과학벨트인지를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요즘에 그 기초의회 그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그 지방의회에 불신 또는 지방 기초단체에 대한 불신이 물론 일부지만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의회 그 정착을 위한 어떤 개선 방안들 급기야는 지금 정당 폐지론까지 나옵니다만 기초의회 기초단체의 문제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은 비판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245개의 자치단체가 있고 거기에 지금 한 4,000명 가까운 지방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러 전국 주민한테 뭐 눈살 찌푸리는 이런 뭐 더러 그런 나타나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걸 가지고 전체의 대한민국의 지방 의원들이 뭐 자질이라든지 뭐 존폐 문제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고 그 전국의 245개의 자치단체장 그 엄청난 자치단체의 예산 사업 규모 이런 거 봤을 때 의회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치단체장들이 그 행포라든지 또 전익무한 이런 그 문제점들을 견제를 하고 감시할 그 기능을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그런 많은 국민을 위한 그 견제와 감시를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행정이 정치가 그래도 안정되게 많은 발전할 수 있는 지방자치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 그 활성화를 낼 수 있도록 이걸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뭐 보좌관 제도 도입이라든지 해서 정말로 참다운 그 지방자치가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이것을 좀 중앙 정치권에서 또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좀 성원과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실은 지방자치제도가 출범을 했고 또 상당 기간 지금 흘러온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지방자치의 근본을 이루는 근간을 이루는 주요 방향은 사실은 주민들의 복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세종시의 복지 분야에 대한 어떤 정책 마인드라든지 비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종시도 뭐 다른 뭐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우리 국민들에게 주민에게 가장 지금 시급하게 지금 뭐 추진되는 뭐 정책들이 주민을 위한 그 복지 정책이 복지 시책 지원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예산 분야도 뭐 3분의 1이 그 복지 분야에 투자가 되고 예산 배정이 되고 있고 좀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한테는 아직 그래도 좀 많이 좀 부족하다는 인식은 넓지만 자치단체로서는 참 엄청난 그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 세종 우리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참 그 어느 그 도시보다도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든 뭐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제 그 기능적 측면 또는 행정적 측면에서도 국가의 중추로 기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지켜보는 사람들조차도 상당히 그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의정 활동을 이끌어갈 계획이신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방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세종시가 이제 출범을 해서 이제 50만 목표로
발전하다 보니까 첫째 이제 일부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계층 간의 갈등, 또 이제 지역적인 뭐 갈등, 뭐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이 참 많은 문제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 주민들은 새로 유입되는 그분들을 좀 포용하는 자세로, 또 새로 유입해 오시는 그분들은 원래 그 원주민들에 대하고 서로 좀 문화와 역사 전통을 서로 인정을 해주고 뭐 이거 서로 좀 융합하고 화합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세종 시민이 함께 단합하고 결속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의의 역할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운영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그 특별하게 그 우리 세종 시민들을 위해서 세종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의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만드는 것이 원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선진의회가 돼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시민들도 주인정신을 갖고 스스로 세종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만드는데 시민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일조를 하겠다 스스로 동참을 하시고 협력을 해주시고 성원을 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나무내 주시고 또 힘이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좀 힘을 좀 실어 주시고 잘할 때 좀 박수 좀 쳐주시고 해서 우리 함께 시민이 함께 의회가 시민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명품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복합도시 특별자치시 많은 명칭들이 이어오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역사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세종시 특별자치시 의회와 또 세종시 집행부 또 시민 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정말 명품 도시 세계적인 모범 도시가 되기를 기원해.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